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게 어떤 흐름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다시 거래 재개가 어떻게 됐는지 이 과정을 한번 쭉 김정우 기자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신라젠이 뭐 하는 회사죠? 네, 그거부터 알려주세요. 일단 신라젠은 면역 항암 치료제를 만드는 곳인데 이게 쉽게 말해서 암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가장 편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과거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팩사백이라는 치료제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간암이라든가 피부암이라든가 사실 말 그대로 암 치료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뜰 만한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17년에 보면 매출이 70억 정도밖에 없었고 이게 제품으로 출시가 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제품으로 출시가 되려면 이제 임상 단계를 거쳐서 출시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단계는 아니었지만 되게 긍정적으로 좀 보는 연구 결과 보고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임상까지 진행을 하게 됐는데 네. 이제 이 과정에서 워낙 구미가 좀 당기잖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임상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한때 15만 원까지 가면서 네. 한 주에. 시가총액 맞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코스닥 시장에서 2위. 와. 그러니까 덩치가 엄청 커진 거죠. 근데 네. 사실 매출을 들여다보면 그때 당시 한 70억 정도가 되고 오히려 당기순 손실이 560억 정도 났으니까 크게 성과는 내지 못했지만 네.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총 2위까지 올라섰던 그런 기업입니다. 기억을 되돌아보면은 당시에 우리나라 코스닥은 바이오의 세상이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맞습니다. 1위가 셀트리온이었고 그 맞습니다. 당시에 2위가 이제 신라젠이었고 아마 10위권 안에 한 7개 정도가 바이오 회사들이었던 그때였죠. 그러니까 엄청 큰 회사였죠, 사실은. 그렇죠. 예. 이게 잘 되면 엄청난 큰 대박이 될 거다라는 꿈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 많이 샀었죠. 그렇죠. 이제 저희가 코로나19 때도 저희가 직접 봐왔듯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 백신을 개발한다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반등을 보였고. 아, 이게 한국의 모더나였네. 그렇죠.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네. 그렇겠죠. 그러네. 심지어 이건 암이니까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런데 되게 오랫동안 주식 거래가 그 사이에 중단이 됐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를 좀 거꾸로 되돌려 봐야 되는데요. 이제 2019년 8월에 네. 이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3상까지 갔네요. 맞습니다. 1상, 2상 성공하고 3상 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사실 3상이 통과된다라면 사실상 이제 판매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네. 말인즉슨 사람한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얘기가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한때 15만 원까지 갔던 네. 건데 네. 그런데 2019년 8월에 미국에서 3상이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마 주식 차트를 보시면 쭉쭉쭉쭉쭉 오. 떨어져서 네. 만 원대 정도까지 갔었죠. 15만 원짜리가. 맞습니다. 와, 15만 원이 만 웃을 일이 아니네요. 원대까지 네. 가면 맞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해에 터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5월에 당시 대표였던 문은상 대표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면서 네. 네.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정한 기준이 있거든요. 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거래를 좀 중지시키고 횡령이 있으면. 맞습니다. 이걸 네. 상장 폐지해야 될지 아니면 거래를 네. 재개해야 될지라고 정하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거래를 중지해야 된다라고 한국거래소가 결정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로 2년 5개월 동안 쭉 거래가 지금 정지돼 왔던 거죠. 이게 저희가 주가 추이를 하나 준비해 놨거든요. 지금 보이는 표도 중요한데 네. 그 다음에 네. 지금 이 주가를 보시면 2017년 11월에 정말. 13만 원을 넘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2020년 5월에 경영진이 방금 말했던 그 배임 혐의가 보도가 된 뒤에 거래가 정지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가 떨어진 거는 배임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저게 그 전에 약이 실패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임상이 임상이 실패해서 실패해서 그런 거죠. 임상을 실패하면은 사실 신라젠은 회사의 가치가 그렇게 높게 평가받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신라젠의 시작과 끝은 팩사백이었기 때문에 네. 팩사백이 없으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이 기업 거기에다가 이제 분석이. 횡령 배임까지 네. 맞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맞습니다.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주주분들이 제일 좀 화가 나셨던 일이 뭐냐면요. 네. 당시 이제 문은상 대표가 2018년에 이제 신라젠 주식을 처분해가지고 거의 1,300억 원 정도의 이득을 봤거든요. 네. 근데 수상한 게 2019년 8월에 임상을 실패했는데 네. 그 전까지는 사실 너무나 좋을 때잖아요. 근데 그렇네요. 이렇게 미리 팔아가지고 차익을 얻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거 미리 안 거 아니야? 실패한 사실을 네. 미리 알고 처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네. 주주분들이 그러니까요. 좀 화가 많이 났죠. 그럴 가능성이 너무하죠. 만약 성공하면은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그치.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임상 3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팔았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1,000억 원 넘게. 맞습니다. 네.
이거는 좀 좋은 사인은 아니죠. 결국 수사 결과로 보면 이제 2019년 8월에 공식적으로 임상 실패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대표가 알게 된 건 2019년 3월 정도라고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죄부를 받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2018년에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기 전에 자기도 알기 전에 팔았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상속세를 내야 된다, 어떤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네. 했지만, 근데 주주들은 또 그때 이 소식을 접하고도 더 화가 났던 게, 아 그러면 5개월 전에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라고. 아, 그러네요. 3월이니까. 그 삼상을 기다리면서 투자했던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화가 날 수 있는 거죠. 아,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약이 실패했다는 걸 3월에 알고 공시를 8월에 냈다는 거잖아요. 아, 이제 실패는 8월에 났지만 네. 이제 어느 정도 보고가 계속 들어올 거잖아요. 중간 보고를 중간에 받았다. 한 2019년 3월쯤 됐을 때는 이게 쉽지가 안 않겠다라는 되겠다.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그런 소문이 돌았어도 신라젠에선 물론 기업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만 이제 뭔가 네.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 좋았기 때문에 주주분들이 좀 다시 한번 좀 화가 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었죠. 아, 그때 당시 이제 네. 이게 좀 재판 과정이 좀 복잡한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이제 징역 5년 네. 그리고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금 파기했어요. 2심까지는 네.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네. 파기한 이유가 네. 이제 배임액을 10억 5천만 원으로 2심에서 잡았었는데, 그러니까 배임은 무슨 배임이에요, 이거는? 네, 이게 조금 횡령은 무슨 횡령이고 자기 주식 팔았다고 횡령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횡령 혐의 자체는 그때 이제 구속 기소가 됐을 때 횡령과 배임 혐의였는데 이제 네. 결과적으로 지금 다투고 있는 거는 이제 배임 혐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인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축약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네. 2014년쯤에 이제 문은상 대표의 삼촌이라는 사람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가 동부증권에서 350억 원을 빌려요. 네. 그리고 그 350억 원을 다시 문은상 대표가 빌려가고, 네. 문은상 대표가 이 350억 원을 신라젠에 투자하면서 무엇을 사냐면 이제 BW 신주인스권 부사채라고 하는데 어떤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옵니다. 네. 이거를 잠깐 미뤄두고 문상 대표 이름으로요? 예, 문은상 대표랑 이제 나머지 몇몇 임원들이 있는데 요거를 살짝 젖혀두고 그 이후에 자기들끼리 돈을 주고받고 하다가 350억 원을 다시 동부증권에 상환을 해요. 근데 네. 빚은 다 없어진 겁니다. 여기서 네. 손해를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득을 본 사람은 이제 문은상 대표랑 임원들인데 이때 당시에 주당 3,5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어냈어요. 네. 이걸 1,000만 주를 사면서 이 문은상 대표가 지분율이 2%가 조금 넘었는데 이게 10%대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자, 근데 이게 2014년 15년입니다. 네. 근데 상장 전이네요. 맞습니다. 그때인데 이 문은상 대표가 주식을 처리한 게 2018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분율을 2에서 10%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2018년 어느 정도 고점에서 팔았으니까 많이 벌었겠네요. 이익이 어마어마했군요. 이익이 엄청 1,000억대가 넘는 거의 2,000억대가 가까운. 네. 그래서 이걸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이제 검찰이 보고 이제 배임 혐의로 기소를 해서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이 됐는데 아마 조만간 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지금 고법에서 다툼 맞습니다. 중이겠군요. 그래서 지금 징역 5년형에 이제 벌금 10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네.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 파기환송의 취지가 무죄가 아니라 맞습니다. 더 세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너 죄가 없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2심 법원에서 잡았던 횡령 금액, 액수? 배임 액수 자체가 너희가 잡은 것보다 더 훨씬 많은 더. 거 아니야? 라고 아. 이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라고 내려보는 근데 거죠. 사실 그 대법원의 판단을 고법이 깨기는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취지로 확정 판결 날 가능성이 크게 있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뭐 주주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뭐 문은상 대표 횡령을 하고 배임을 하고 그거는 그쪽 문제고 이 회사의 가치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네. 거래가 재개됐는데 지금 10,000원 오늘 좀 넘었던데 오늘 상한가 가가지고 맞습니다. 오늘 상한가 같죠. 15만 원. 네. 거기서 물리신 분들이 아직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회사는 뭐 어떻게 내용이 폐사백은 그래서 지금 안 되는 약인 거고. 예, 팩사백은 지금 이제 물 건너 갔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거래 재개 조건 중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냐? 당연히 경영 투명성을 네. 가져오라고 했겠죠. 이런 네. 일이 생겼던 회사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가 실제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느냐? 연구를 확충을 계속 해라. 해야지 되는데 이 그렇죠. 회사는. 근데 실제로 예전 기사를 보면 이 회사에 어떤 박사급 연구원들이 없었어요. 다 석사 뭐 또는 상당히 좀 미비한 수준의 연구진을 갖추고 있었는데 뭐 이것을 충족시켰고 그리고 지금 다른 신약 물질을
개발을 해서 네.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다른. 한국거래소에서는 숙제를 잘 해왔으니까 충족시켰으니까 이제 거래를 재개해주겠다라고 네. 해서 거래를 재개해줘. 근데 사실 거래가 재개될 거라고 보는 시선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 왜냐하면 그랬을까요? 이제 이게 보통 저희가 3심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게 이제 2심 정도의 단계거든요. 근데 네. 사실 뭐 3심까지 가서 바뀌는 경우 많지 않은데 이 2심까지 가기 전에 1년 정도의 개선 기간을 요청할 수가 있었어요. 신라젠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리로. 근데 신라젠에서 이때 6개월만 요청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래소나 이런 다른 업계에서 봤을 때는 1년을 해도 되는데 6개월 정도만 신청한 걸 보니까 그 사이에 뭔가 갖출 수 있는 자신감이 있나 보다라고 해서 저도 사실 어제 오전부터 계속 취재를 하고 좀 물어봤을 때 한 높은 확률로 상장 폐지는 면할 거다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이미 돼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신라젠이 사실 소액주주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이게 이제 거래 정지됐을 때 16만 5천 명 정도 되고 지분율로 보면 66% 전체. 와. 근데 아마 이제 오늘 거래가 재개됐으니까 좀 네. 오늘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져서 좀 바뀌긴 바뀌겠죠 아마. 많이 팔았을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아직 결과는 안 글쎄요. 나왔겠지만. 그래도 사려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상한가를 간 거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뭐 신라젠 주주분들이나 회사 입장에서 오늘 뭐 최선의 결과를 받았다고 볼 그렇죠. 수가 그건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는 뭐 새로운 신약 물질이잖아요. 그야말로 맞습니다. 진짜 사실 3상까지 간 신약 후보와는 완전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3상까지 가려면 뭐 네. 10년 정도를 보통 그리고 그 사이에 보시니까요. 꼬꾸라지는 확률도 맞습니다. 엄청 높고 예. 3상까지 가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고 되게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높은 가치를 평가받았었던 건데 맞습니다. 그거 없고 사실 연구 개발을 10년 정도 끌고 가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누군가 물주가 와서 여기서 자금 수여를 해줘야지 이게 지속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는 사실 거래 재개를 결정할 때 너희가 이 신약 물질이 진짜로 상용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라고까지는 물어볼 수가 없고 왜냐하면 그건 그렇죠.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주주들의 어떤 이익을 좀 보호하고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숙제 기본적인 틀은 좀 갖춰와라라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글쎄요 앞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시초가를 새로 책정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다 똑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했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제 보통 12,000원 정도의 이제 신라젠이 거래가 정지된 지 2년 5개월이 지났죠. 네. 12,050원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통상 50에서 200%를 범위로 두는데 쉽게 말하면 12,000원의 절반인 6,000원과 그 두 배인 24,000원 사이에서 범위를 정해놓고 아침에 거래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나 얼마에 살래라는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그중에 가장 투자자들이 많이 몰린 가격을 시초가로 정했는데 오늘 아마 8,600원인가요? 그 정도로 네.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뭐 일단 그동안 팔지도 못하고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거래가 재개돼서 그분들은 뭐 엄청 손해를 보셨겠지만은 지금이라도 팔 수 있는 기회는 생겨서 다행이다. 그렇습니다. 상패보다 훨씬 네. 나은 거죠. 그렇지만은 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적자가 계속되면은 이것도 또 상패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5년 동안 손실이 누적되면 네. 또 상패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죠. 험난한 길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신약도 개발 계속해야 되고 그래요. 뭐 신라젠 그동안 버티신 분들 정말 다시 한번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좀 추이를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쉽게 들어갔다가 네. 손해를 보실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조심하셔라라는 말도. 아직까지 신라젠에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네. 김정우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해요.